저희는 사전 종목부터 함께 가보겠는데요. 자, 우선 사전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이 되겠습니다. 6789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이거를 25,030원에 비중 50%. 야, 뭐 수익이 18%, 비중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3번 정도 트레이딩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좋게 기억이 남으니까 2번, 3번 이렇게 자주 가는 맛집이 되신 것 같고요. 이번 지금 25,030원은 한 달 반 전에 사셨고 오늘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셨어요. 근데 50%가 남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아직 절반이 남아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차트가 점점 내려오는 모습이라 불안불안합니다.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하나 마이크론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사님께서는 하나 마이크론 키워드 어떻게 잡으십니까? 눌림목 공략하기 좋다입니다. 눌림목 공략하기가 좋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것 같고요. 김영일 전문가는요? 저는 시장과 함께하는 반도체입니다. 시장과 함께하는 반도체. 전문가님 항상 반도체 계속 좋게 보시네요. 자, 우선 박철순 이사께서 말씀해 주신 눌림목과 관련된 전략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눌림목을 공략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회사의 어떤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반등 보면서 한 번씩 더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접수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를 한 3번 정도 트레이딩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계속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좋은 기업이니까요.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친 느낌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브라질 법인 좀 매출이 좀 안 나왔었고 자회사죠.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도 실적이 조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만 보면 사실은 실적이 좀 부진한데 지금 이제 뺄 땐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또 괜찮습니다, 회사가. 왜냐면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 한 4군데를 보면요. 하나마이크론이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 기업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SFA 반도체라든지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동기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다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페스 같은 경우도 전분기에 이어서 역시나 적자가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차트나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흑자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도 마찬가지고요. 2분기도 마찬가지고 3분기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선도 기업들 중에는 역시나 가장 실적적으로는 매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아무래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성도 더 갖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제조 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메모리 제조업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HBM 캐펙스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죠. 워낙 또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요거 관련된 특히나 HBM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다. 단기적으로만 조금 급등 나왔을 때 차익 매물만 조심하시면 여러 번 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HBM 관련된 밸류체인은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 법인은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베트남 쪽은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방어적으로 잘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베트남에 있는 하나마이크론 비나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공장 1동에 이어서 2동까지 올해 말에 이제 가동을 시작합니다. 아직 2동에서는 매출이 뭐 유의미한 매출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실적 한 단계 레벨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단은 지금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좀 줄고 금융투자와 보험 쪽에서는 지금 조금씩 순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한 6거래일 정도 계속적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가 오늘 다시 한번 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좀 매수 들어오면서 오늘 바닥을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신규 진입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눌림목 공략하기에 좋다와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베트남 지금 법인과 관련된 기대감까지 좀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시장과 함께하는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이건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반도체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반도체가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 종목군인 거는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와 이제 반도체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시장과 함께하는 반도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또 같이 하면서 맞아요.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전량 얘기도 해주셨죠. 네, 잠깐 차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가 이러한 상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제 앞선 구간의 저항 구간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시장에서 또 주도주 종목군들이 같이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시장과 어느 정도는 유사하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시장이 어제부터 약간의 저항권 이 상단 부분에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같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즉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같이 올라가 줘야지 상승세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상단에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는 하잖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한데 지금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결국에는 또 이제 어제 차익 실현의 단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중국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은 이제 시장 고점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종목군들은 약간의 트레이딩적인 측면도 측면이겠지만 매크로적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접근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은 약간의 고점이단 말이죠. 고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도 같이 분위기를 탈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또 어느 정도 또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섹터 분위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내용만 들어봐서는 좋은 내용인가 싶었는데 리스크 네.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자 이사님께서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감과 함께 눌림목 공략이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사실 지금의 이 약간의 조정이 잠깐의 조정, 눌림목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어서 본격적인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냐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고평가에 대한 논란으로 조금은 쉬었다 가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당연히 어떤 종목이건 수급적으로 밀리는 것들은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매도 물량,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물량이 좀 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오면 당연히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AI 반도체 관련돼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잖아요. 지금 뭐 MS 쪽에서도 전에 오픈 AI 관련된 CEO도 섭외를 하고 지금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 AI 반도체 쪽이 앞으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고대품 메모리 같은 이런 HBM 쪽에 선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내년에 좀 기대감이 더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반도체 전체적으로 저 좋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뭐 3분기 때 잘 나온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왕이면 AI라든지 HBM 관련된 종목군이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거기다가 이제 뭐 엔비디아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사실 실적 기대감이 조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4분기 때. 근데 저는 약간 그거, 엔비디아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내 기업들 중에 장비 기업들은 좀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HBM 관련된 종목들,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기관들과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나오는 종목이라면 좀 더 기대감을 가지시고,
공략하실 때 한번 선택지로 한번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지금 수급이 좀 나와서 밀리긴 했지만 일단 다시 한번 매수 전환 나오면서 반등 나오면 또 한번 짧게든 또 중장기로도 한번 베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하나마이크론 그런 눌림목의 매수 타점도 궁금해요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좀 통틀어서 가격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지금 오랜만에 조금 그래도 양봉이 좀 길게 나오긴 했습니다. 뭐 장대 양봉이라고 보기에는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일단은 정확하게 지금 최근 한 4, 5개월 정도 주요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오늘 뭐 0.8% 정도밖에 오르진 않았지만 일단은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순매수 전환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직 기관은 순매도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 쪽과 금융투자 쪽에서는 일단은 매수 전환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지금 내일장에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 보시면서 베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거 일단 보이라고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까지만 일단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34,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김영일 전문가께 궁금한 것이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저는 이제 AI 반도체 쪽을 조금 더 꽂혀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종목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 어제 보니까 또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마치 이제 성장이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될 거라고 좀 확신을 하는 건지 ETF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뭐 종목한테 투자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상품에다 투자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ETF가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네. 결국 ETF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력 성장 산업이겠구나라는 판단에 새롭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에 최근에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하면 또 이제 결국 이 AI 반도체 쪽이 될 거고 2차전지 쪽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종목이 중요한 거거든요. 종목이 중요한 건데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워낙에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지금은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알고 있는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한미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인 뭐 HPSP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일제히 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부딪히면서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목 선택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종목들은 매크로적으로, 그 다음에 덩치가 조금 작은 종목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예를 드린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고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게 DIT라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덩치가 약간 작은 종목들은 수급이 굉장히 들어가는 부분들이 눈에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찾을 때 약간의 바닥권에서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찾게 되면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앞으로 가장 관심을 잘 받고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덩치가 큰 종목들 하나 마이크론을 포함을 해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일괄적으로 비슷한 그림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는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분이 어찌됐든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꺾인다라고 했을 때 같이 다시 한번 조정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 밴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 마이크론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추세를 아직 완전히 돌려놓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추세를 또 완전히 돌려놓기에는 바로 앞에 단기 매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밴드를 조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범위 혹은 이제
버틸 수 있는 범위를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하나마이크론은 보유 의견 드리면서 손절가를 27,300원으로 안내를 드렸거든요. 네. 손절가를 27,300원으로 안내 드린 게 61선 지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이 정도로 설정을 해서 이 구간에서 현재가 정도까지 어느 정도 모아가는 매매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박스권 상당 고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라면 사실 반도체 종목군들은 시장이 약간 요 정도 구간에서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는 구간이 보일 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매크로적인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고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구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단기 매물 구간이 32,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32,000원, 손절가는 27,3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하나마이크론 사전 접수 종목으로 좀 봐드렸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우선은 똑같이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박철순 이사께서는 지금 눌림목 공략과 관련된 포인트를 잡아주셨고,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김명일 전문가는 시장과 함께하는 반도체,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를 좀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움직여보자라는 관점, 보유 의견,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7,300원입니다.